자, 끝으로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장동 사건 뭐 수사를 어떻게 한다 뭐 여론에 계속 언론에 나오다가 성남 FC 사건으로 소환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통보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이런 모습 소환 통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네. 봐요. 첫째는 이러려고 모든 걸 다 터는 거예요. 아, 이러려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튼다. 예를 들면 대장동, 네, 예. 성남 FC 그다음에 이제 부인 관련된 문제, 가족 관련된 문제 아, 다 하잖아요. 법인카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중에 여러 하나라도 건이요. 걸려라 이거지. 하나 A 대장동이 안 걸리면 FC로 걸고 이것도 네. 안 되면 이제 부인 문제로 법관 문제로 걸고 아, 이러려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대선 때 있었던 모든 의혹에 대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공정한 수사입니까?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해서 아주 이상한 이미지, 범죄인 이미지를 완전히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했다가 이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을 지금 계속 팠잖아요. 네. 그래 왔었어요. 그리고 뉴스도 전부 대장동 얘기만 나왔어. FC 얘기는 거의 안 나왔었어요. 대선 때 나오다가 그러다가 여기 열심히 팠는데 안 나와 아무것도. 네. 소환하려고 했다는데 소환하려면 무슨 공모에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모에 혐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장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자 유동규, 남욱이 두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 전엔 8개월 전만 해도 입장이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건 박정희 기자도 아시죠? 네. 그러다가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이게 선거 자금이다. 경선 자금이다. 이재명한테 돈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는 아니라고 그래. 네. 같이 일당인데 같이 녹취도 당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사업도 하고 돈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네. 그랬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은 A라고 하는데 김만배는 아니라고 해. 그렇죠. 신뢰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네. 두 번째 정진상, 김용을 구속은 했는데 영장을 가지고 구속했는데 연결고리를 못 찾아 지금. 자 유동규는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죠. 네. 자금을 줬다. 근데 유동규가 했던 말 중에 혹시 직접적으로 이재명이 돈 줬다는 얘기 나온 거 봤어요? 없어요. 것 같아요. 없어요. 당연히 못 보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한테만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네. 그것도 고리가 지금 끊어져 있어. 증거 있어요? 말 말고 김만배는 안 줬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이재명을 소환을 합니까? 뭘로? 아니 그리고 만약에 소환까지 하려면 최소한 김용이나 정진상이 유동규나 남욱한테 돈을 받았고 그게 증거로 입증이 되고 이 두 사람이 또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거나 돈을 줬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 그래야 소환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 오랫동안 파는데 지금 얼마나 팠습니까? 대선 끝나고도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계속 파고 뭐 검사들 일각에서는 60명 이상 뭐 했다고 하더라고. 네.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소환을 못 해. 하고는 싶은데 네. 빨리 소환해서 포토라인이나 세워야 아,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고 그러니까 있다. 슬쩍 와서 FC를 또 건드리는 거야. 대장동에서 뭐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럼 FC를 건드려서 FC 가지고 이제 소환을 통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계를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를 해서 이재명을 범죄자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계를 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라. 네. 첫 번째 거다 안 되면 두 번째 걸로 건드리고 두 번째 거도 안 되면 이제 세 번째 걸로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FC를 가지고서 아마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부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성남 FC 이걸로 그 카드도 있고 대장동 카드도 있고 이제 카드를 여러 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하나씩 꺼내서 부르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수사 받는 것도 참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수사를 여러 번 받다 보면은 한 번에 불러가지고 한 큐에 다 이제 물어보잖아요. 조사를 하고 다 털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기소하든지 뭐 이거는 검찰의 판단이니까 그렇게 끝내는 건데 지금 건건이 다 이제 부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건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체포동의안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정말 무게감 있는 사람들을 소환을 할 때는 한 번에 불러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사가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야 돼. 그리고 혐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건건이 다 불러가지고 매번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 자체가 뉴스가 되고 그렇죠.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고 이미지
그래도 안 나와도 자기들은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 만약 이러면 이제 소환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네. 이번에 그러면 또 방탄국회 얘기할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 네. 이걸로 공격할 수 있죠. 얼마나 소재가 좋아.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소환장 날리면 네.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나오면 포토라인 세우면서 포트라인 쓰는 순간 사람들 이미지는 뭐예요? 잘 내용을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렇죠. 설명을 드렸는데 네. 모든 국민들이 이걸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일반 언론사 말고 이제 뭐 보수적 정의 언론사들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보도를 막 하잖아요. 그것만 보는 분들 입장에서 이재명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환장을 그러고 그렇게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일반인들한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소환할 때는 미리 일정 조율하고, 왜냐면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 네. 심지어 국회의원들 소환할 때도 일정 물어보고 올 수 있냐, 언제 소환하겠다. 그게 아니라 팩스로 틱하고 보냈다잖아요. 전화 한 통하고. 네.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검찰의 전략은 건건이 소환을 하려고 하겠다 이런 건데,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어제 저녁에도 기자들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다. 소환에 언제 응할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에 입장을 말씀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평성 문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 모든 수사는 대선 때 있었던 네. 논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치고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물론 본인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대통령 기간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 빼고 장모나 부인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나요? 뭐 장모도 거의 이제 뭐 지난번 무죄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인가? 하나 무죄 나왔죠. 예. 나머지 하나는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아니 소환 한 번 안 했어요. 김건희에서 소환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검사가 직접 질문까지 했잖아요. 네. 통정 매매로 의심된다고 의심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검사가. 그런 상황인데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소환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야당 대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팩스 보내가지고 소환하면,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도 팩스 보내야지. 대통령실로 출석하시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있죠. 공정하고 뭐 이걸 상식적이고 이런 건 아니다. 아니라고 보지. 네. 이게 어떻게 공정해요? 근데 이걸 계속 이제 밀어붙이잖아요, 또 이렇게. 밀어붙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 입장에서는 네. 지지층만 결집해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상식적인 선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뭐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지층 결집, 네. 그걸로 그냥 이 정부를 끌고 한다? 가겠다. 아하. 이런 생각이 아니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네. 이미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보수 언론 얘기도 했지만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미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 일반 이제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고관여자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언론에 헤드라인 나오고 뉴스에 헤드라인 나온 것만 쭉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이 뭐가 죄인이야, 그냥 뭐 대장동 일당에 무슨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네. 있겠지. 그냥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뭐가 그걸- 있으니까 부르려고 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들의 생각인데,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저는 그게 성공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해야 됩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또 저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운이 좀 많이 빠져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수세에 몰리는 듯한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수사에서 아무런 증거가 결정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물증이 나온 게 없고 이게 이제 알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될 거고요. 물론 네. 보수 언론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씩 진실이 가까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변호인단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저는 대장동 사건을 소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FC를 건드린 건데 FC도 오늘 시간이 제가 충분하지 않아 다 설명을 충분합니다. 저희는 6시까지 할 수 있어요. 왜 이러세요? 어디 가시게요? 또 딴 데 가야 돼요. 지각하세요 그냥. 뭐 어때요? 이 사람이 지각하시는데 이미 원래. 늦었어. 지금 다음 게 어쨌든 괜찮습니다. 아이고. 내일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팀장 준비하시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네. 그 FC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뇌물을 받거나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광고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제3자 뇌물죄라 그래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받대. 말 한 말이 많은데 정치적 이득은 이런 거잖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열심히 일해서 치적을 쌓고 그 치적을 홍보해가지고 본인이 재선에 도전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거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뇌물이에요? 제3자 뇌물이래. 어처구니가 없어.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서 언론에 안 하잖아요. 도어스태핑도 안 하고 기자응답 질의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발언의 문제점 논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뭐 다 그 뭐죠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들만 가지고 공개를 하잖아요. 여러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기자들에게 노출되는 환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 하락을 막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반등한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증상들은 결국은 그 지지층, 즉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과 함께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된 각본에 의해서 준비된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추락을 막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래 간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려워요. 집값도 하락하고 있고 네.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대안이 있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 지금 큰 대안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더 많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네. 그것이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은 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것 때문에 뭐 막 불안해하시거나 아니면 이럴 필요 없고 민주당 의원들도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오합지졸되면 네. 그게 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해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오늘 뭐 강하게 메시지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내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 힘 빠질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말 해가지고 민주당이 살 것 같으면 네.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볼 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강한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정부에 대응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야당한테 바라는 국민들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잘할 때 야당한테 표를 주는 거고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몸집만 컸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